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이 질문은 17세기 철학자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에 의해 명확히 정식화되었습니다. 이후 마르틴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의 근본 질문이라 칭했을 만큼 철학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이 질문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즉 완전한 비존재가 있음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근원적인 기본값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비존재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고 은하가, 지구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있음의 잉여 상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는 곧 철학, 신학,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경계를 허물며 인간 이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대한 여정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역사 속 위대한 지성들이 제시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접근 방식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은 무라는 상태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관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없음이나 비존재에 대해 사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았습니다. 비존재는 사유될 수 없으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증은 스피노자와 같은 합리론 철학자들에게서 더욱 정교화됩니다. 스피노자에게 신 또는 자연은 유일한 실체이며 이 실체는 자기 원인입니다. 즉, 그 본성 자체가 존재를 포함하기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존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무엇인가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아무것도 없음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증은 왜 하필 이러한 우주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후속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존재가 필연적이라 해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잡다단한 우주의 존재까지 필연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직관적인 대답 중 하나는 원인의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등에 의해 발전된 우주론적 논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존재하는 무엇은 그것을 존재하게 한 원인을 가집니다. A는 B 때문에, B는 C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원인의 사슬이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궁극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슬은 최초의 원인에서 멈춰야 합니다. 즉, 자신은 다른 것에 의해 야기되지 않았으면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제1원인 또는 부동의 동자입니다. 이 제1원인이 바로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를 깨고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한 근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논증 역시 데이비드 휴미나 버트런드 러셀과 같은 철학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첫째, 왜 원인의 사슬이 무한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가? 둘째, 설령 제1원인이 있다 한들 그 제1원인 자체는 왜 존재하는가? 신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원래의 질문을 단지 한 단계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처음 던진 라이프니츠 자신은 충분 이유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시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는 왜 그것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우주는 무수한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사실들은 왜 하필 이렇게 존재할까요? 예를 들어 중력 상수가 왜 지금의 값을 갖는지, 왜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우연적 사실들의 총합인 우리 우주 자체도 그것이 존재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우연적인 우주 내부에서는 그 궁극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우주 외부에 있는 필연적 존재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의 본성 안에 포함하는 존재신입니다. 이 필연적 존재가 무한히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가장 최선의 세계로서 우리 우주를 선택하여 존재하게 했다는 것이 그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이 원칙의 근간을 흔듭니다. 어쩌면 우주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과 우주론은 이 형이상학적 질문에 새로운 빛을 던졌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철학적인 절대적 무가 아닌 물리학적 무의 개념을 다룹니다. 물리학에서 무란 종종 양자 진공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텅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장이 요동치며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양자 요동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가 무작위로 요동쳐 우리 우주와 같은 거대한 무엇이 폭발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총에너지 제로 우주 가설은 이 무엇의 존재를 더욱 교묘하게 설명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가진 양의 에너지 총합이 중력이라는 음의 에너지 총합과 정확히 상쇄되어 우주 전체의 총에너지는 0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만약 우주의 총에너지가 0이라면 아무것도 없음 에너지. 0의 상태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지 않고도 무엇인가 에너지 0인 우주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리학적 대답 역시 철학자들에게는 미흡합니다. 물리학은 어떻게 무엇인가가 생겨났는지 양자 법칙에 따라 설명할 뿐입니다. 애초에 왜 양자 법칙이 존재하며 왜 에너지가 0인 진공 상태라도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왜의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무엇인가입니다. 일부 현대 철학자들은 무라는 개념 자체가 역설적이거나 불안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상태를 상상하거나 규정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나의 상태로 대상화하게 됩니다.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그의 저서 철학적 설명에서 이 질문을 탐구하며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무라는 상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여 스스로를 무화하려는, 즉 자신을 밀어내려는 힘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음이 스스로를 밀어내면 그 결과는 있음이 됩니다. 이는 논리적 유의처럼 들릴 수 있으나 무가 있음보다 더 단순하거나 안정적이라는 전제 자체에 도전하는 사유 방식입니다. 데릭 파핏과 같은 철학자는 확률론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존재 가능한 모든 가능 세계들을 상상할 때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공백의 세계는 단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반면 무엇인가가 있는 세계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단 하나의 입자만 있는 세계, 두 개의 입자가 있는 세계, 우리 우주와 같은 복잡한 세계 등
만약 모든 가능성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면 무엇인가가 있는 세계가 실현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대답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왜라는 질문이 우주 안에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우주 전체 또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우주는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즉, 우주의 존재는 더 이상 환원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궁극적인 그저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비로운 것은 어떻게 세상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근본 질문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 있으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입장은 지적인 포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이성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존재는 우리가 증명해야 할 정리가 아니라 모든 사유가 시작되는 공리일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우리는 20년과도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연성의 논리, 제1원인의 추적, 충분한 이유의 요구, 물리학의 양자진공, 그리고 그저 사실이라는 궁극적 답변까지 다양한 사유의 경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통일된, 보편적으로 합의된 답변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대답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질문을 낳거나 검증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전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의 진정한 가치가 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이 사유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근원을 묻고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강제하는 지성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있음의 신비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사유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철학적인 응답일 것입니다.